장맛비가 사흘을 때리던 그의 여름, 경상도 산중턱 바위 틈에서 김씨 과부는 죽어가던 아이 하나를 주워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렸죠. 과부가 무슨 아이냐 관가에 넘겨. 둘 다 굶어 죽어. 그런데 그날 밤부터 3년째 말라있던 우물에 물이 차고 죽어가던 닭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돌도 안 된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 김씨 과부는 숨이 멎을 뻔합니다. 아이의 눈빛이 아기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과부는 깨닫습니다. 이 아이를 품은 순간부터 운명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멈춰있던 과부의 운명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과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씨는 김씨였고 이름은 따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여인네들이 다 그랬듯 그저 김씨 과부로만 불렸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녀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하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한 칸이 전부였고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요. 그의 여름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사흘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야 겨우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에 잠긴 논밭을 살펴보러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씨 과부도 뒷산 약초밭이 걱정되어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 길은 질척거렸고 여기저기 나뭇가지가 부러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는데 귀를 기울이니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으앙, 으앙. 가늘고 약한 소리였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씨 과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아이 울음소리라니. 필시 장마에 떠내려왔거나 누가 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너진 바위 틈새에 젖은 헝겊에 쌓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겨우 돌이 지났을까 말까 한 어린아이였지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디찼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녀는 옷고름을 풀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김씨 과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김씨, 그게 뭐요? 아이를 산에서 주웠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주웠다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지요. 과부가 무슨 아이를 줍는다고 그래. 당신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의 자식까지 거둬? 그냥 관가에 맡기시오. 아니면 절에라도 보내든지. 모두가 말렸습니다. 한마디씩 거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김씨, 사람들 말이 다 옳소. 과부 혼자 아이까지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당신 팔자만 더 꼬이게 생겼소. 그래요, 김씨. 지금이라도 관가에 넘기시오. 하지만 김씨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품속의 아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 아이를 다시 버리고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주었는데 그걸 다시 버린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 아니겠습니까? 김씨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내가 굶으면 됩니다. 추우면 내가 덜 입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다시 버리는 건 그건 못합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지요. 고집불통이로구만. 제 팔자 제가 더 꼬는구먼.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씨 과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김씨 과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자신의 옷을 찢어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쌀독에 남은 쌀 한 줌으로 미음을 쑤어 아이에게 먹였지요. 아이는 처음엔 미음을 거부하더니 곧 개걸스럽게 받아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것인지 작은 입으로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김씨 과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살린다. 그렇게 김씨 과부는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앞날이 어떻게 되든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이 어린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한 과부의 운명을, 아니 한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과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밤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지요. 김씨 과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숨을 멈추지 않을까, 차가워지지 않을까 수시로 확인했어요. 새벽이 되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씨 과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보통과 달랐던 것입니다. 겨우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그 나이 아이들은 보통 초점 없는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똑바로 또렷하게 김씨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른처럼 말입니다. 어머, 김씨 과부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아기가 맞느냐? 김씨 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대답할 리 없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김씨 과부를 계속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날 아침 김씨 과부는 마을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아이를 업고 가는데 등에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물가에는 벌써 아낙네 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김씨. 그 아이 아직도 키우고 있네? 당연하지요. 제 자식인데요. 김씨 과부의 대답에 아낙네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나저나 그 아이 좀 이상하지 않소? 최씨 아낙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눈빛 말이요.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보통 아이 눈빛이 아니던데. 그러게요. 저도 봤어요. 마치 어른 같은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던데요. 김씨 과부도 그 말에 공감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이가 영특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특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마을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80이 넘은 박씨 노인이었지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온갖 일을 다 겪어본 분이었습니다. 노인이 김씨 과부의 등에 업힌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예,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눈빛을 봐. 저건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의 눈빛이야. 주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이라니요? 그래. 내가 평생 사람을 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야. 저 아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박씨 노인의 말에 아낙네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럼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귀신은 아니고. 글쎄 뭐랄까. 저 아이는 이승에 할 일이 있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노인이 김씨 과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씨, 당신이 저 아이를 주운 건 우연이 아닐 게야. 필시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지. 인연이요? 그래.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과 저 아이는 연이 깊어. 박씨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지팡이를 짚고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이거, 김씨 당신 괜찮겠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졌지만 김씨 과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이미 제 자식으로 삼았으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 과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또렷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넌 대체 누구냐?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냐? 아이는 대답 대신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김씨 과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기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른의 미소였던 겁니다. 이 아이, 정말 범상치 않구나. 김씨 과부는 그날부터 아이를 더욱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다른 아기들처럼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조용히 김씨 과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집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옹알거렸습니다. 우. 아이가 가리키는 곳은 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집 뒤편, 뒷산 쪽이었지요. 저기에 뭐가 있기라도 한 게냐? 김씨 과부는 궁금했지만 아이의 몸이 아직 약해서 산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씨 과부가 잠들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뺨을 툭툭 쳤어요. 응? 왜 그러니? 눈을 뜨니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심각한 표정이라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김씨 과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던 것이지요. 우.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말을 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김씨 과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나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어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렴.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옹알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씨 과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을 노인의 말처럼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늘이 보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를 들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김씨 과부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변화는 우물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씨 과부의 집 마당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판 우물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뒤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3년째 바닥만 보이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 김씨 과부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닥이 보이던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전날 밤 비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솟아났어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달기까지 했지요. 3년 만에 우물에 물이 차다니. 김씨 과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기뻤습니다. 이제 마을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닭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씨 과부는 닭 3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계란이라도 팔아서 생계에 보태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 닭 1마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먹이를 주어도 먹지 않고 깃털은 빠지고 축 늘어져서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놈도 이제 끝이구나. 김씨 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닭 1마리라도 귀한 형편에 이렇게 죽으면 큰 손해였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아이를 업고 닭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어 닭장을 가리켰어요. 우, 우, 닭이 보고 싶구나. 김씨 과부는 아이를 데리고 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든 닭이 구석에 쓰러져 있었지요. 아이가 그 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닭이 벌떡 일어났어요. 꼬꼬댁. 병들어 죽어가던 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모이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과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닭의 깃털은 윤기가 흘렀고 걸음걸이도 씩씩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던 겁니다. 설마 내가 이 닭을 살린 거냐? 아이는 대답 대신 빙긋 웃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김씨 과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김씨 과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남편이 나타나 원망하는 꿈, 혼자 남겨진 자신이 굶어 죽는 꿈, 온갖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지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고 잔 첫날 밤부터 악몽이 사라졌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던 것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는 거냐? 아이는 또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집에 뭔가 있다더라. 우물에 갑자기 물이 차고 죽어가던 닭이 살아났대. 그 아이를 데려온 뒤부터래.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지요. 그 아이가 복을 가져온 게 아닐까? 아니면 귀신이 붙은 거 아니야? 말들이 오갔지만 김씨 과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의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 몇이 김씨 과부의 집을 찾아왔어요. 김씨, 우리 좀 보자. 무슨 일이십니까? 그 아이 말이야.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씨 과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물에 물이 차고 닭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 악몽도 사라졌어요. 역시 그 아이 범상치 않아. 최씨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그 아이가 무슨 말이라도 했소? 아직 말을 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상한 짓을 하진 않소?
김씨 과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있긴 했어요. 아이가 자꾸 뒷산 쪽을 가리키고 혼자 빙그레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별일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영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을 노인 박 씨가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야. 김 씨 당신 팔자를 고치러 온 거지. 팔자를 고치러 왔다고요? 그래. 과부로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팔자였는데 그 아이가 와서 바꿔주는 게야. 내 말 믿어봐. 그 아이 덕에 당신 인생이 달라질 거야.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김씨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럴까? 이 아이가 내 팔자를 바꿔줄까? 그날 밤 김씨 과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팔자를 바꿔주러 온 거냐? 아이는 대답 대신 작은 손으로 김씨 과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김씨 과부는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던 겁니다. 아이를 주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씨 과부는 삭바느질과 빨래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 부잣집 빨래를 해주기로 한 날이었지요. 얘야, 어미 금방 다녀올게. 집에서 잘 있거라.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나가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응애. 왜 그러니? 배고프니? 김씨 과부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문 쪽을 가리키며 울었던 것이지요. 밖에 나가고 싶은 거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알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미랑 같이 가자. 김씨 과부는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부잣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큰 길로 가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자꾸 작은 새끼를 가리켰습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냐? 우, 우. 아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알았어. 그쪽으로 가자. 김씨 과부는 아이가 가리키는 대로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엔 가지 않던 길이었지요. 샛길로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큰 길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김씨 과부도 급히 달려갔지요. 큰 길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장마 때 뿌리가 약해진 나무가 바람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아이고, 저 밑에 사람 깔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아무도 안 지나갔어.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만약 아이가 샛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바로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살린 거냐? 등에 업힌 아이를 돌아보니 아이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지요. 김 씨가 그 아이 때문에 목숨을 건졌대. 그 아이가 샛길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큰 길에 나무가 쓰러졌다더라. 그 아이 정말 보통이 아니야.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김씨 과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받을 사람이야 김씨는. 과부 팔자라고 무시했는데 저런 귀한 아이를 얻었으니.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김씨 과부는 아이를 업고 장에 갔습니다. 계란 몇 개를 팔아서 쌀을 사려는 것이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김씨 과부가 쌀 파는 곳으로 가려는데 등에 업힌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안,
안 돼. 김씨 과부는 걸음을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아이가 말을 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지요. 안 돼. 거기 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디를 가지 말라는 거냐? 저기, 저 사람. 안 돼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쌀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김씨 과부가 바로 가려던 곳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아이의 말에 김씨 과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제까지 자신을 여러 번 도왔던 걸 생각하면 믿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알았어. 저기는 안 갈게. 김씨 과부는 다른 쌀 장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쌀 장수 하나가 잡혔대. 쌀에 모래를 섞어서 팔았다나? 그것도 몇 달째 그래왔대. 오늘 관가에서 나와서 급습했다더라. 김씨 과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아이가 가지 말라던 그 쌀 장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까지 알았단 말이냐? 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너는 대체 누구냐?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는 거냐?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미를 지키러 왔어요. 나를 지키러? 네. 어미는 좋은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의 말에 김씨 과부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어미,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김씨 과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지요. 그 아이가 말을 했다고? 겨우 석 달 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니까. 마을 노인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동이야. 하늘이 보낸 아이라니까. 김 씨, 당신 앞으로 큰 복이 올 거야. 사람들은 이제 김씨 과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과부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 뒤 김씨 과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신기한 일들을 예언했어요. 어미, 오늘은 비 올 거예요. 빨래 걷으세요. 아침엔 맑았지만 정오가 되자 정말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미, 최 씨 아주머니네 소가 아파요. 약초를 다려주세요. 김씨 과부가 최 씨 댁에 가보니 정말 소가 앓고 있었지요. 아이가 알려준 약초를 다려주자 소가 나았습니다. 어미, 내일 장에 가시면 좋은 물건 살 수 있어요. 다음날 장에 가니 정말 좋은 물건들이 헐값에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신동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지요. 김씨네 아이가 또 맞췄대. 정말 신기해.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지? 사람들은 하나둘 김씨 과부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우리 집 소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씨, 올해 농사는 잘 될까? 김씨 과부는 난처했지만 아이는 기꺼이 대답해 주었어요. 소는 이틀 뒤면 나을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풍년이에요. 씨앗 많이 뿌리세요. 아이의 말은 하나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존경하기 시작했지요. 과부의 자식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허리를 굽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부자 정 씨는 아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겨우 아이 하나가 무슨 신동이야. 우연히 몇 번 맞춘 것뿐이지. 하지만 정 영감님, 그 아이 말은 다 맞아요. 헛소리.
아이가 무슨 미래를 알아. 정 씨는 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 과부의 집에 찾아왔지요. 김 씨, 내가 물어볼 게 있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장사를 하러 한양에 갔네. 언제 돌아올까? 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제 돌아왔어. 이 아이가 뭐라고 하나 보자. 아이가 정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드님은 어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어른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지요.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장사는 실패하셨어요. 돈을 잃으셨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이럴 수가. 정 씨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정말 어제 왔느냐? 예. 아버님, 장사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씨는 그제야 아이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지요. 김씨네 아이가 정영감 아들일까지 맞췄대. 정말 신동이야, 신동.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우리 딸 혼처를 물어봐 주세요.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김씨 과부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이는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지요. 감사의 표시로 쌀과 나물이 쌓였고 처음으로 김씨 과부의 쌀독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구나. 김씨 과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신기하게 여기면 언젠가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소문은 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고을, 그 너머 고을까지 신동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비단 옷을 입은 양반과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김씨 과부의 집이 어디요? 마을 사람들이 김씨 과부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양반 일행은 김씨 과부의 초가집 앞에 섰지요. 여기가 그 신동이 사는 집이라고? 너무 초라하군. 하인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김씨 과부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한양에서 온 박진사라 하오. 신동 이야기를 듣고 왔소. 박진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 김씨 과부는 불편했지만 아이를 데려왔지요. 박진사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이 아이를 내게 넘기시오. 예. 김씨 과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아이를 내게 주면 돈을 주겠소. 은자 100냥이요. 은자 10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김씨 과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김씨 과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허허, 무슨 소리요. 주운 아이 아니오? 돈 받고 넘기면 되지 않소? 아닙니다. 주었든 낳았든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팔 수 없어요.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보시오, 김씨. 이건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오. 이 아이는 이런 초라한 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오. 한양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오. 그래도 안 됩니다. 300냥. 아무리 돈을 올려도 김씨 과부는 요지부동이었지요. 박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자식을 돈에 팔 수는 없어요. 박진사는 코웃음을 치고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은 큰 돈을 제시했고 스님은 절로 데려가 큰 스님으로 키우겠다 했고 심지어 지방 수령의 사신까지 찾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김씨, 그 정도면 받아들이지 그래. 평생 놀고 먹을 돈인데 아이도 더 좋은 곳에서 자랄 수 있잖아. 하지만 김씨 과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아이는 김씨 과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는 어미 곁에 있고 싶어요. 그래, 우리 평생 함께 있자.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겁니다. 박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과부가 돈으로 설득되지 않자 다른 방법을 택했지요. 박진사는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제게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고을에 신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데려가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래, 그건 좋은 일이군. 하지만 아이 어미가 동의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어미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억지로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네. 박진사는 주머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원님,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원님의 눈이 반짝였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과부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군.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원님. 며칠 뒤 관가에서 사람이 왔어요. 김씨 과부, 원님께서 부르신다. 김씨 과부는 아이를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말했지요. 김씨, 듣자 하니 내가 신동을 키우고 있다지? 예, 원님. 과부 홀몸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게냐? 글도 모르는 주제에 원님이 소리쳤어요. 박진사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 교육시키겠다고 하셨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넘기는 게 좋겠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닥쳐라. 이것은 명령이다. 원님이 관속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관속들이 김씨 과부에게 다가왔지요. 아이를 내놓으시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김씨 과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관속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어미, 어미.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 내 자식을 돌려줘. 김씨 과부도 울며 소리쳤지요. 관속들이 억지로 아이를 빼앗아 박진사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이제 넌 내 것이다. 박진사가 비웃었어요. 어미, 어미. 아이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김씨 과부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김씨 과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박진사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김씨 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내 자식, 내 자식.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김씨, 그만 울어. 아이는 더 좋은 곳에 간 거야. 그래, 잘된 일이야. 과부가 무슨 신동을 키워. 역시 과부 팔자지 뭐. 사람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였던 겁니다. 김씨 과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아이의 옷, 아이의 이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김씨 과부는 자신을 탓했지요. 내가 더 강하게 버텼어야 했는데,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그날부터 김씨 과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우물에 다시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살아났던 닭이 다시 병들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어둠이 드리웠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역시 그 아이가 복을 가져왔었구나.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먼. 가엾은 김씨. 하지만 김씨 과부는 그런 말들을 들을 여유도 없었어요. 오직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지요. 아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미, 걱정 마세요. 제가 곧 돌아갈게요. 정말이냐? 정말 돌아올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어미,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어미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꿈에서 깬 김씨 과부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 믿어보자. 우리 아이를 믿어보자. 박진사는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기와집에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지요. 이제 넌 내 양아들이다. 내 능력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하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예언을 해보거라.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싫습니다. 어미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박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이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은 곳에 데려왔는데. 좋은 곳이 뭐예요? 어미 곁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박진사는 회초리를 들었지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진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뭐였는가? 예언 능력 때문 아니었던가? 하지만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진사의 큰아들이 장사를 떠났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응, 큰돈 벌어오너라. 하지만 며칠 뒤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적을 만나 물건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뭐라고? 박진사 집안은 큰 손해를 입었지요. 그 다음 달 둘째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어요. 의원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병입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박진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거지?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욕심을 내면 화가 돌아옵니다. 뭐라고? 저를 억지로 데려온 대가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를 어미에게 돌려보내세요. 안 돼. 넌 이제 내 아들이다. 그럼 더 큰 화가 올 겁니다. 아이의 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며칠 후 박진사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 재산의 절반이 타버렸지요. 그 다음 달 박진사가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원님께서 당신을 관직에서 파면하셨어요. 이럴 수가. 박진사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박진사는 마침내 깨달았지요. 이 모든 게 그 아이를 억지로 데려온 탓이구나. 알았다. 알았어. 너를 돌려보내주마. 하지만 아이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른은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겁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박진사가 무릎을 꿇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박진사 집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지요. 박진사는 결국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가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가 김씨 과부 마을을 지나칠 때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그 욕심쟁이 양반이라더라. 남의 자식 빼앗아 가더니 적골이 됐네. 욕심의 끝을 보라. 아이는 그 와중에 몰래 도망쳐 나왔지요. 그리고 다시 김씨 과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씨 과부의 집에는 다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물에 다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닭이 다시 살아났지요. 그리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과부댁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한양에서 온 상인입니다. 들으니 이 땅이 팔린다고 해서요. 예, 우리 땅은 팔지 않는데요. 아니, 뒷산 땅 말입니다. 김씨 과부는 놀랐어요. 뒷산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왜 사시려고요? 들으니 거기서 금맥이 발견됐다던데요. 금맥이요? 김씨 과부는 뒷산에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지요. 상인은 그 땅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했어요. 은자 1000냥에 사겠습니다. 김씨 과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척박한 땅이 1000냥이라니. 하지만 팔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 아이가 말했던 일인가? 며칠 뒤 정말로 그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김씨네 땅에서 금이 나왔대. 1000냥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대. 이제 김씨가 부자가 되겠네. 그리고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어미. 김씨 과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서 있었지요. 내 아기, 내가 돌아왔구나. 김씨 과부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미,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둘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온 뒤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미, 이 땅을 팔지 마세요. 우리가 직접 금을 캐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금을 캐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정말로 며칠 뒤 은혜 갚으려는 광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금을 캐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예전에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놀라운 조건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금채굴이 시작되었고 정말로 엄청난 양의 금이 나왔습니다. 김씨 과부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말했습니다. 어미, 이 돈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해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더 큰 복이 올 겁니다. 김씨 과부는 아이의 말을 따랐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서당을 지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지요.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김씨 어르신 고맙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김씨 과부의 명성은 온 고을에 퍼졌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훌쩍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신동이라는 소문을 들은 임금님이 특별히 시험을 보게 했고 장원급제를 한 것이지요. 이제 청년은 벼슬아치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저택 앞에 말 한 필이 멈췄어요. 김씨 과부는 이제 초가집이 아니라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아이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김씨 과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미,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김씨 과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돌아왔다, 우리 아들. 어미께서 저를 주우셨을 때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아닙니다. 어미께서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미를 모실 차례입니다. 청년은 김씨 과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어미, 이제부터는 어미 팔자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어미를 섬기고 어미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청년의 말대로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김씨 과부를 위해 넓은 논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김씨 과부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많은 땅을 어미께서 저를 살리셨으니 이제 제가 어미를 편히 모셔야지요. 청년의 예언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해졌지요. 이 땅에 이런 작물을 심으면 좋을 겁니다. 청년의 말대로 심으니 정말로 수확이 배로 늘었어요. 저 버려진 땅을 사십시오. 곧 좋은 땅이 될 겁니다. 그 땅을 사니 정말로 물길이 트여서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김씨 과부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곡식 창고는 가득 찼고 은자 괴짝이 쌓였습니다. 한때 동냥하던 과부의 집에 이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줄을 섰죠. 저희를 고용해 주십시오.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김씨 과부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들보다 후하게 품삯을 주었지요. 어미는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청년이 물었어요. 나도 가난했었으니까. 품팔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청년은 알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어미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미를 택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실은 저는 전생에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청년이 고백했지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가난하게 태어나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했을 때 어미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랬구나. 어미는 가난했지만 착했습니다. 당신도 굶주리면서 저를 먹였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은혜라니. 나는 그저 사람 구한 것뿐인데. 아닙니다. 어미께서는 제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제 영혼도 구했어요.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년은 김씨 과부에게 절을 올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지요. 김씨 과부는 말년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넓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주었지요. 청년도 벼슬을 하며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둘은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김씨 과부가 세상을 떠날 때 청년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어미, 편히 가십시오. 저승에서도 편안하시길. 김씨 과부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지요. 너를 주워 키우기로 한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김씨 과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 과부로 시작해서 부자로 끝나셨지. 하지만 끝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 청년은 어미의 묘를 정성껏 꾸몄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과부가 아이를 주었는데 그 아이가 천재였대. 그래서 과부가 부자가 됐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과부의 착한 마음이었대.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면 하늘이 그 은혜를 갚아준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